네, 지금 이제 저희가 다음 거를 좀 진행하려고 하는데 질문이 와서 코어하고 리셋하고 메인하고 커먼이 정확한 역할이 뭔지 모르겠다 하셔가지고요. 제가 정의를 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CSS를 이제 보통 나눠서 이제 사용을 하는 데는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위에 보면은 이렇게 나눠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죠. 네, 이렇게. 코어, 왜 이게 꺼져 있지? 네. 야, 거꾸로야. 지금 온라인 계신 분들하고만 열심히 살아고 있어요. 네. 코마, 리셋, 커먼. 네. 여기 지금 main.css, core.css, reset.css, common.css. 사실은 이 모든 CSS들은 전부 하나로 만들 수도 있었던 애들이었어요. 하나의 어쩌고 .css로 그냥 하나로 다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도 있는 그런 애였는데 왜 분류를 굳이 했느냐? 네, 바로 그 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은요. reset.css 처음에 리셋 만들었고 요건 뭐예요? 어떤 거냐면 전부 뭐 마진 0, 패딩 0 이런 거 맨날 밥 먹듯이 하는 애들 있죠? 이렇게 밥 먹듯이 우리가 세팅하는 이런 애들을 전부 모든 사이트에서 얘가 필요하다면 얘를 갖다 넣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메인 인덱스 페이지가 여기 있잖아요. 인덱스 페이지에서 main.css를 링크 arial 스타일 시트 해가지고 여기다 갖다 넣었어요. 그런데 메인 페이지가 임포트를 했어요. 얘네들을 이렇게 갖다 끌어다 놓고 이렇게 끌어다 놓고 자기한테 끌어다 놨어요. 커먼까지 끌어다 놨어요. 그래서 메인만 갖다 놓으면 얘네들이 한꺼번에 다 들어오게 만들어 놨는데요. 자, 만약에 서브 페이지가 하나 더 생겼어요. 이제 서브도 우리가 만들 거거든요. 서브 페이지가 딱 생겼는데 얘는 뭐 서브.css를 쓰겠지. 얘만의 CSS가 하나 있을 텐데 이 CSS에서 또 리셋하는 애, 코어 쓰는 애, 커먼 쓰는 애 이런 애들이 다 필요하면 얘가 또 끌어다가 쓰면 돼요. 그러니까 공동 자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공통 자원. 이렇게 분리해서 쓴 애들. 리셋, 코어, 커먼 이런 애들은 공동 자원인데 성격이 세 개가 다른 거예요. 세 가지가. 그래서 세 가지의 성격이 어떻게 다르냐? 이렇게 다르다는 거지. 아까처럼 리셋은 초기화가 목적이고요. 그 다음에 코어는 공통 세팅 그리고 공통 클래스. 공통 세팅과 공통 클래스. 코어는 커먼은 공통 모듈. 공통 요소 디자인. 이거를 여기 써드릴게. 이렇게 내가 그림을 그리려니까 내가 더 답답해. 자, 뭐 이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인데 이거를 제가 이게 항상 딱 정해진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사실 대만 씨가 여쭤보셨지만 이거 물어보는 학생들이 꽤 돼요. 나중에 뭐 어떻게 분리를 해야 돼? 이건 무슨 기준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CSS별 역할을 좀 말씀드리면요. CSS 외부 CSS별 역할별 파일 구분. 이제는 뭐 엄청 크게 해놓더니 이렇게 작게 해놨어. 네, 이렇게. 그래서 1번 reset.css 일반화를 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식으로 한다고요? 마진 패딩, 글자 크기 등
기본 요소에 세팅된 값을 없애는 초기화 담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reset.css는 목표가 없애기만 하는 게 아니라 없애거나 변경 세팅하는 초기화 담당을 하는 게 바로 리셋, 말 그대로 리셋이에요. 그 reset.css고요. 두 번째, 아까 코어.css. 코어는 핵이라는 말이거든요. 네, 핵. 그래서 이 핵이라는 건 뭐냐면 사이트에서 전체 프로젝트 사이트에서 전체 사이트에서 공통으로 사용되는 페이지 전체 세팅이나 공통 사용 클래스를 세팅하는 세팅하는 역할을 해주는 게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필요할 때마다 갖다 쓰는 뭐 공통 CSS 이런 거예요. 공통 페이지 전체 세팅이나 공통 사용 클래스를 세팅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common.css. 그러니까 코어하고 커먼하고 완전히 달라요. 커먼은 뭐냐? 커먼 3번. common.css는 이게 공통이란 말인데 이거는 뭐냐면 그 사이트의 사이트 요소 중, 즉 태그를 써서 만들잖아요. 그 사이트 요소 중 다른 페이지에도 등장하는 공통 요소를 디자인하는 역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상단 메뉴, 하단 메뉴 이런 걸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상단 메뉴, 뭐 상단, 하단, 공통 영역 디자인 이런 게 되겠습니다. 이게 common.css. 그러니까 코어하고는 구분하셔야 돼요. 코어는 뭐 IR 세팅이나 이런 거 아까 집어넣었잖아요. 그냥 안 보이게 하는 클래스를 만든다든가 뭐 이런 그냥 진짜 이렇게 걔를 있으면 갖다가 쓰는 거야. 코어는. 근데 common은 있으면 갖다 쓰는 애가 아니에요. 얘는 없으면 안 되는 거야. 얘는 있으면 갖다 써가 아니에요. 얘는 뭐냐면 쟤는 양념통의 양념이라고 보시면 코어는 필요하면은 기본 양념통 가져와서 소금, 설탕, 고춧가루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코어는. 그런데 커먼은 그게 아니야. 커먼은 그냥 여기 있는 요소 중에 여기에 항상 있는 애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각 반마다 이렇게 이 카메라가 다 있거든요. 요 카메라. 요런 게 common.css인 거지. 각 반마다 커먼 똑같이 카메라가 나와야 돼. 그러면 커먼에다가 만들어 놓으시고 커먼만 불러오면 무조건 그 요소 CSS가 세팅이 다 되어 있는 거지. HTML하고 맞춰가지고 해놨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다르고요. 네, 요 세 가지를 구분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main.css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 main.css 등 페이지별 CSS는 뭐냐? 이거는 그 페이지만 나오는 요소. 공통이 아닌 그 페이지에서만 나오는 요소에 대한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main.css 무슨 .css 이제 별도로 만들어지는 애들이에요. 이런 애들이 뭘 포함해요? 위에 있는 coa.css, reset.css, common.css를 포함할 수 있다. 포함 안 할 수도 물론 있어요. 근데 포함할 수 있다. 이런 애들이 main.css 뭐 이런 애들이 구분되시나요 이제? 네, 분명히 다른 거예요. 얘는 양념통이라고 그랬어요. 코어, 리셋은 아주 초기화하는 애고. 네.
그래서 역할이 달라서 따로따로 만들어 놓고 필요한 때마다 갖다 쓰면 된다. 이겁니다. 됐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런 역할을 한다. 네, 질문을 또 대만 씨가 주셨지만 다 이해를 잘 하셨는지. 특히 또 질문 주신 우리 대만 씨 어떠셨어요? 네. 대만 씨? 오후에 목소리 안 들어봤죠, 우리? 대만 씨 목소리 좀 들려주세요. 자, 현장에 나가 있는 강대만 씨. 아, 예. 예, 예, 예. 거기 이해는 했는데 네네.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적용하는 거는 네. 반복적으로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아, 제가 기다렸던 대답이에요. 이해는 했는데 적용할 때마다 반복적인 거는 우리가 그때 그 상황에 가봐야 될 것 같다. 네. 굉장히 좋은 대답하셨어요. 지금 일단은 역할 구분에 대한 거 질문을 잘 주셨어요. 왜냐면 제가 어차피 이 설명을 좀 드리긴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시점에 적절한 제가 이제 미리 광대만 씨한테 이런 질문을 요 시간쯤에 주세요 하고 이렇게 역할 분담을 드리지도 않았는데 마치 역할 분담을 한 것처럼 네, 감사합니다. 광대만 씨, 네 맛있는 거 과자 드시면서 하세요. 네. 우리도 뭐 먹으면서 할까? 네, 아 우리 좀 이렇게 좀 예, 너무 이게 의자가 불편해요. 얘가. 저는 그래도 여러분보다 되게 편한 의자임에도 불구하고 불편하지 왜? 자, 그래서 요것도 제가 저기 필기에다가 같이 저장해서 위에다가 올려놓은 같이 그 필기도 올려놔야 되겠어. 필기도 내가 같이 올려놓을게요. 이따가 다른 이름으로 저장. 이것도 꼭 세팅을 꼭 맞춰 놓겠습니다. 필기 모음. 네. 외부 CSS 역할별. 여태껏 저장한 거 이따가 뭐 저 위에다가도 한번 올려놓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잘 체크 한번 이해를 잘 해보시고요. 자, 네. 그래서 이제 봅시다. 자, 인덱스. 아까 우리가 만든 인덱스 파일은요. 지금 되고 있는 거지? 또 중지시킬 거예요. 근데 착각해서 중지시킬 때가 있나 봐. 일시 중지가 아니면 지금 되고 있는 거 같지? 네. 네. 자, 그래서 우리 파일 볼까요? 자, 요걸 만들고 있어요. 지금 여기 상단에 예, 요거 셋, 띠리링 얘네 셋을 만드는데 이거를 이미 우리가 HTML을 만들어 가지고요. 여기다 이미 HTML을 저희가 만들었어요. 이렇게 훌륭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요거 사이즈만 잘 지정하면 될 것 같아요. 앱솔루트로 해가지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렇게 스프라이트 기법으로 하는 방법이 별로 복잡하지 않아서요. 그냥 여기에서 했던 거랑 똑같은 방법 우리가 한다. 지금 그 얘기를 좀 보여드리려고 여기를 열어놓은 거고요. 그냥 여기다 코딩을 바로 할게요. 별로 복잡한 게 없어요. 자, 0 몇 번으로 하면 되나? 1-3번. SNS 메뉴. SNS 메뉴. HTML에 있는 SNS 이걸 가지고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커먼에다 왜 코딩하냐? 서브 페이지에도 나올 애들이니까. 네, 얘네들은요. 서브 페이지에도 항상 나옵니다. 그래서 커먼 공통에다가 해준다. 그래서 여기 1-4 위에 1-3 이게 1-2를 했지 우리가 1-1 공통 메뉴 1-3 SNS 메뉴. 네. 그래서 점 SNS. 네, 얘는 이제 중괄호를 해가지고 이제 위치를 맞춰야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 나오는 거를 좀 보면서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어떤 거지? 아, 이거 아니지? 우리가 하는 거. 네, 우리가 하고 있는 거를 봐야지. 그래서 이쪽으로 좀 밀어서 이걸 보면서 해볼게요. 짠, 짠. 요 오른쪽으로 갖다 놓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놓고 보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아, 찍으니까 또 이쪽으로 왔네. 에헤이. 에헤이. 짜짜로니 하네. 자, 이거 잠깐만. 이거를 좀 꺼야 되겠어. 보시면. 그래. 그래서 너무 크게 하지 않고요. 네, 이렇게 이 정도만 보이게 할게요. 이렇게. 그렇지. 이러면 네가 못 가겠지. 됐어. 못 가 이제. 자, 여기 여기로 오게 할게요.
그리고 T 위에부터 40 픽셀 밑에 위에가 높이값 우리가 40 잡았잖아요. 그 라인 하이트. 그러니까 40 픽셀만큼만 밑으로 내려오게 하고 오른쪽에서 10 픽셀 떨어지게. 근데 모양이 하나도 없으니까 지금 왔는지 안 왔는지 보이지도 않죠. SNS LI에다 모양 만들게요. 점 뭐냐면 SNS 메뉴 LI를 리스트 점 SNS 점 SN 왜이래 SNS LI V30 탭 H30 탭 픽셀 그리고 아우트라인을 줘볼게요. 1픽셀 솔리드 레드 나와요. 이제 분명히 옆에 있어요. 여기까지 와 있는 거 확인이 됩니다. 이제 30 곱하기 30짜리로 네 얘도 지금 부모가 누구냐? 누굽니까? 누구죠? 부모는 현재는 샵탑밖에 없죠? 부모 박스 밑에 지금 1-니까 그죠? 1-1, 2, 3, 4가 전부 다 부모를 샵탑으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앱솔루트인 경우에 세드 앱솔루트라서 이제 한 번에 이쪽으로 보내가지고 배치를 했고요. 여기에다가 배경 이미지를 넣어서 우리가 이제 스물스물 묻혀주시면 돼요. 여기다가 백그라운드를 한 번에 놓을게요. EG 엔터. 그 다음에 URL 땡땡 슬러시 이미지스 밑에 아이콘스 이거를 반복만 시키지 마세요. 반복하지 마. 요 말만 써줄게요. No repeat. 이렇게 no repeat 반복하지 마. 그거만 해주시면은요. 얘가 첫 번째 트위터가 쫙 보일 거예요. 그죠? 트위터가 쫙 보이고요. 예를 들어서 30씩 3개니까 3, 3은 9. 90 곱하기 90으로 이렇게 바꿔놓으면 갑자기 사이즈를 저 안에 들어가 있는 배경 이미지가 전부 다 보여요. 이걸 이제 이동시켜서 보이게 하는 거지. 30씩이니까 아시겠어요? 네, 이걸 늘려가지고 봤더니 안에 있는 애들이 이렇게 배경 이미지가 이렇게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30씩 만들어 놓고 배경 이미지 여기다 넣어서 세팅했고요. 한 번에 세팅했어요. 이거 69번째 라인에 한 번에 다 쓴 거예요. 그냥 이거 좁아서 이렇게 내려간 거예요. URL 땡땡 이미지 아이콘스 PNG 한 칸 띄고 노 리피트 반복하지 마 이렇게 해놓고 이제 개별 배경 이미지 스프라이트 기법으로 이동하기. 배경 이미지 이동시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점 SNS 밑에 있는 li 중에 first child라고 해도 되죠? li밖에 못 오니까 법칙상. 네, 그래서 얘는 중괄호 팝, 얘는 위치 이동, BGP 백그라운드 포지션 이동. 근데 얘는 마우스 오버시 전에는 일단 00 위치가 똑같을 테니까 일단은 세팅하고요. 이런 식으로 컨트롤 DD 해서 NTH 차일드 엔터팍 2번 NTH 나오면 엔터팍 치세요. 그러면 여기에 가로 깜빡거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first가 아니라 last child. 네, 이거는 네, last child. 그러니까 first, last child는 끝에 가로 번호가 없다는 거 유념해 주세요. NTH child만 가로 번호가 있고요. first는 가로 1번 하셔도 똑같고요. NTH child 1번 하셔도 똑같고요. last child는 번호 넘버 세가지고 세 번째잖아. NTH child 3번 애도 현재로서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맨 앞과 맨 뒤는 특별한 애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별도로 가상 뭐죠 이게? 클래스예요. 맞아요. 콜론 한 번만 쓴 호보 같은 그런 애예요. 마치 클래스를 준 것 같다고 해서 가상 클래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위치만 바꿔주면 되겠죠.
앞에 게 x에 y예요. 앞에 게 가로, 그쵸? 가로, 세로예요. 항상 모든 게 다 가로, 세로예요. 그래서 가로부터 갑니다.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로 이렇게 이동시키면 마이너스 가야 되죠? 하나당 30이거든요. 마이너스 30 픽셀 해보세요. 그럼 두 번째 게, 네, 인스타그램으로 바뀌는 거 보이고요. 세 번째는 30, 30 두 번 가야 되니까 마이너스 픽셀. 그러면 페이스북으로 바뀌고요. 그리고 얘가 밑에 쪽에 또 그 색깔이 바뀐 게 하나 더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마우스 오버시를 이제 여기다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저거 써야 돼요. 트위터 옆에다가 써놓을게요. 인스타그램 얘는 페이스북 이렇게 세 개 써놓고 이제 마우스 오버시가 요걸 카피해서 오버시, 요거 카피해서 오버시, 요거 카피해서 오버시 하시면 돼요. 이제 요거까지 먼저 해놓으세요. 마우스 올라가면은 바로 밑쪽에 있는 검정색이 나오게 하시면 됩니다. 위치 이동시켜서 위치 이동시키기. 자, 트위터 트위터만 한번 해볼게요. 트위터 컨트롤 D. 트위터를 카피해서 퍼스트 차일드에 호버되면 호버는 항상 퍼스트 레스트 이렇게 선택한 애 뒤에다 붙여서 하시는 거예요. 호버를 먼저 쓰시는 거 아니에요. 누구 몇 번째 누구 딱 정해놓고 거기에 마우스 올라가는 상태를 마치 클래스처럼 트위터 오버시 트위터 오버시 트위터 오버시 그래가지고 여기 호버라고 했잖아요. 네, 오버시. 그러면은 Y축으로 움직이는 거지 아래쪽에 있거든. 아래쪽에 있는 게니까 하나당 30픽셀이니까 높이가 30픽셀을 위로 올리세요. 마이너스 30픽셀 이렇게 해놓으시면은 마우스가 이제 여기 가시잖아요. 그럼 얘가 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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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뀌는 걸 보시면 돼요. 띠급 띠급 바뀌시죠? 트위터 오버시 트위터 요건 트위터 오버시 인스타그램 똑같이 해보세요. 인스타그램도 컨트롤 D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 오버시 얘는 호버 그래서 여기다가 Y축만 건들면 된다. 마이너스 30 픽셀 아래쪽에 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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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정색으로 바뀌는 거지. 네 그거 확인하시는 거예요. 여기 마우스 오버시 이미지가 바뀌어야 돼요. 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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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뀌고요. 세 번째 페이스북도 컨트롤 D 카피하시고 페이스북 오버시 그리고 여기에 라스트 차일드 그 뒤에다가 붙여가지고 호버 이런 라스트 차일드나 엔티 차일드나 호버나 이런 애들은요 콜론 쓰는 애들은요 자기 혼자 단독적으로 못 쓰겠지 누구가 몇 번째고 누구의 오버시 이런 얘기가 되기 때문에 얘는 자체적으로 그냥 혼자 호버만 쓸 수도 없고 띄어쓰기도 안 돼요. 네, 띄어쓰기는 의미가 뭐예요 여기서 이렇게 띄어쓰면 자손 중에 호버 뭔 소리지? 얘가 이해를 못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붙여가지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도 페이스북 오버시도 밑에 방향 밑에 있는 게 위로 올라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30 픽셀 하면은 마우스 올라가면 뚝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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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뭐 지금 이해는 하고 계실 것 같지만 그래도 조금 여기다가 네모를 그려서 표현을 해본다면 이렇게 세 개가 있고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얘가 이쪽으로 올라가 있는 거야 지금. 여기만 지금 바깥쪽은 안 보이는 부분이에요. 안 보이는 부분이고 이런 이미지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런 이미지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안 보이는 부분에 이 세 번째 것만 주목해서 보자 이거지. 그래서 마이너스 60 픽셀이라는 거는 여기가 원래 0이잖아요. 근데 얘가 옆으로 이미지가 이만큼 밖으로 나왔으니까 이 선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마이너스 이쪽까지 가는 게 마이너스 60이 여기까지 간 거고요. 픽셀. X축으로, 가로축으로. 그다음에 세로축으로 마우스 오버시 마이너스 30이라는 얘기는 얘가 윗선은 이건 0이잖아. 0 픽셀이잖아. 그런데 요게 밑에 쪽으로 얘가 위로 이렇게 이만큼 올라와서 얘가 일로 올라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미지 큰 거를 이동시켰을 때 요게 위로 올라간 게 마이너스 30이라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30 픽셀만큼 이동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X축으로 마이너스 60, Y축으로 마이너스 30 픽셀. 0이었다가 마이너스 30이 되니까 뚝 이거 바뀌는 거예요. 이제 올라가면. 그런 원리입니다. 네, 하나당. 네. 하나하나별로 생각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뚝뚝뚝뚝 바뀌는 거 했으니까 이제 우리는 아웃라인은 없어도 되겠다. 그래서 아웃라인을 주석 처리로 짠 해주시면 깔끔하게 뜨드득. 그리고 나 손가락 생겼으면 좋겠는데 A 태그 쓰지 않았어요 여기다가요? 네, A 태그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A 태그가 쪼그라도 A 태그 안 썼나? A 태그 썼지? A 태그 썼잖아. 이거 봐요, 썼잖아요. 썼고 글씨만 안 보이게 하는 건데 A 태그가 쪼그라들어 있다 이거지. A 태그를 가서 보시면 A 태그가 크기가 없습니다. 왜? 내용을 없애버렸잖아요. 그죠? BLD 해가지고 안 보이게 해놨잖아요. 네, 그래서 요거를 늘려주셔야 돼요. 확장, SNS 라스트 차일드 후보 밑에다가 이거 꼭 해주세요. 링크 확장. SNS 밑에 있는 A 한 칸 띄면은 자손 중에 A를 찾을 거고요. 그 모든 A들은 어떻게 한다? DP 디스플레이 블록 위페퍼 아베퍼 퍼센트입니다. 픽셀이 아닙니다. 그러면 요 박스 안을 꽉 채우기 때문에 네모나게 손가락에 그려집니다. 이렇게 띡띡띡띡띡띡띡 블록 요소로. 앱소리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얘를 인라인 태그에서 블록으로 바꿔서 디자인을 먹히게 한 거죠. 블록을 줄 이유는 위드 사이트 먹히라고. 디자인 먹으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디자인 적용 위해서. 블록을 준 이유는 디자인 적용을 위해서 그랬다. 그것만 항상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왜 블록입니까? 하면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손가락도 들어가고 설명도 나와 있고 하니까 네, IR까지 처리를 한 겁니다. 저희가 IR 이미지 리플레이스먼트 설명까지 했어요. 배경으로 넣은 걸. 자, 그래서 아주 훌륭하게 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상단에 로고만 살짝 이동시키시면 될 것 같아요. 로고. 로고 없이 됐네. 인증까지. 저도 이런 장면까지 나오면 안 되는데. 되셨나요? 좋아요. 우리 이제 여기 대네들을 보면요. 이렇게 여기도 시원스럽게 됐고 여기도 이제 배치가 됐고요. 아이고 뭐 꼴꼴 움직이니까 좋네. 그리고 얘가 너무 벽에 붙었거든요. 약간 떨어뜨릴게요. 여기 샵 로고? 샵 로고를 전혀 안 잡았어요. 저희가요. 샵 로고를 잡아보겠습니다. 샵 로고. 여기 그 박스에 잠깐만 여기 잠깐 보여드릴게요. 너무 좁다. 너무 좁아. 네, 여기. 지금 여기 배경색을 좀 넣어볼게요, 제가요. 배경색을 왜 넣는다고 하는 걸까, 내가? 빨간색 넣을게. 강렬해. 자, 완전 강렬해. 근데 여기, 여기, 샵, 탑. 밑에 있는, 왜 안 열리지? 여기, 로고. 지금 여기 로고 아무것도 안 줬거든요? 네, 여기에다가 저희가
얘를 위치 이동시키기 위해서 제가 마진 값을 줘볼게요. 마진 탑. (50 픽셀). 자, 제가 이 현상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자식 요소가 바깥을 마진 탑을 줬을 때 박스 바깥쪽이 밀리는 건 기본적으로 마진을 얘가 포함하지 않게 설계를 해놔서 그래요. 네, 그래서 이걸 포함시키려면 부모 요소를 손을 대줘야 되는데 오버플로우 히든 같은 설정을 주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오버플로우 히든을 줬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요. 하위 메뉴가 감춰져서 안 보여요. 아시겠어요? 저 마진탑 같은 걸로 얘를 이동시키지 않으려고요, 저는. 예. 요럴 때 아주 유용한 방법은 뭐냐면요. 얘를 이동시키기 정말 좋은 방법은 부모의 오버플로 히든 다시 풀게요. 그럼 얘가 이렇게 부모 박스 바깥쪽에 밀려가지고 얘가 통이 다 내려가 버렸는데 이때 얘를 마진탑도 안 줘요, 이렇게. 자, 그러면 얘를 점잖게 이동시키는 방법은요. 포지션을 렐러티브를 주고요. 네, 탑 값을 여기다가 쓰시잖아요. 지 혼자만 내려가잖아. 현재 있는 위치로부터 이동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는 주변에 아무런 피해를 끼치지 않는 이동을 한다. 렐러티브의 본래적인 뭐 사용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부모 자격이 본래 사용 방법은 아니고요. 그거는 이제 부가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렐러티브는 현재 있는 위치로부터 이동해요, 원래. 예. 주변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이동을 그렇게 시켜볼게요. 제가 왜 렐러티브를 줘서 위치 이동을 하는지를 이해시켜 드리려고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어디? 탑 밑에. 탑을 찾으세요. 탑. 상단형형. 상단형형 탑. 이 밑에 1-1이 없습니다. 1-1을 만들어 봅니다. 1-1 로고. 여기다가 이제 좀 복잡한 코딩이 들어갈 예정이긴 한데 지금은 그냥 샵 로고라고 쓰시고요. 이게 H1 태그 썼죠. 포지션 렐러티브. 네, 이걸 이동시키게요. 이동시키는 거 보세요. 뭐지? 위에서 10, 왼쪽에서 10. 네, 이렇게 밀어서 벽 쪽에서 조금 밀어 놓을게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외 렐러티브를 사용해서 탑 이동을 해야 됩니다. 아이고. 그거를 내가 답변을 아까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네. 마진 탑은 부모 요소에 포함되지 않고 바깥쪽을 밀게 된다. 때문에 이를 포함하려면 부모가 오버플로우, 이거 잘 안 보이지? 오버플로우 히든을 주면 되는데 자식 요소 중 부모 바깥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 있을 때는 줄 수 없다. 이때 렐러티브 상대 이동을 사용하는 거죠. 렐러티브 위치 이동을 사용하죠.
그리고 왜 마진탑만 더 그러냐면요. 마진탑은요. 중력 방향이에요. 땅바닥이랑 똑같은 거예요. 사람이 바닥으로 끌리고 있으면 바닥에 붙어 있잖아요. 모든 애들은 다 탑 쪽에 붙어 있거든요. 레프트가. 그러니까 이 탑 쪽이라는 건 독특한 방향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왜 탑만 그걸 포함시키지 않고 이렇게 만들어 놨는지. 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한번 하고 계시면 되겠고요. 근데 여기서 하나만 더 테스트를 한번 해본다면 이렇게 밀어놨는데 내가 새로 보실게요. 얘를 찍어보면 예, 요걸로 밀었는데 이미지로 밀어도 되긴 해요. 근데 우리가 이미지 사용을 안 할 거거든. 이제 요 안에 또 이렇게 막 여러 가지 다 잘라놓은 이미지를 막 복잡하게 구성해가지고 움직이게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지의 마진은 그대로 먹지. 이미지의 마진은 먹어요. 박스의 마진 탑하고는 틀려요. 아, 그걸 또 잘 모르시겠구나. 잠깐만. 예, 예. 또 그걸 테스트를 해봐야겠다. 이미지 말고. 얘만. 이미지 인라인의 마진하고 블록의 마진 탑은 틀려요. 블록 요소. 블록 요소들은요. 자기 그 포함 관계로 레이아웃을 잡는 용도로 쓰이기 때문에 마진 탑이 포함 안 되는 설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인라인은 내용이잖아. 내용으로 들어가는 애들은 밀리는 건 돼요. 그리고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자유롭게 다 돼요. 이미지는. 그러니까 이미지가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도 주의 깊게 저기 뭐야 좀 구분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좀 전에 여기서 밀었는데 요 박스를 밀었는데 여기에서 레프트 값 안 하고 마진 레프트 값으로 10픽셀을 밀면 밀리죠. 그러니까 마진 탑만 그런 거예요. 레프트가 포함을 안 시키다든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탑만 여러분들이 블록 요소의 탑만 유의하시면 돼요. 블록 요소에 대한 겁니다. 이게 블록 요소에 대한 마진 탑만 그렇다. 밑에 있는 내용이 블록 요소에 대한 얘기만 했다는 얘기 보고 썼나? 좋아서 얘기를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특성이 또 괜히 이걸 모르고 있으면요 나중에 뭐 잡다가 보면요 왜 얘가 밀려? 왜 얘가 같이 이래? 막 뽀록뽀록뽀록 하거든요. 그게 자기가 그런 거에 대한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로고는 됐습니다. 그냥 이제 전체적으로 저희가 위치 이동이 끝났어요. 상단 부분은 끝이 났어요. 됐어요. 그리고 여기 하단에 무슨 이제 뭐가 들어올 거거든요. 사실 샵 여기 위에 있는 애들이요. 내가 밑에다 색깔로 한번 볼게요. 메인에다가 면 내가 색깔로 볼게요. 여기다 색깔 넣었거든요. 자, 얘네들이 메뉴가 지금은 괜찮아. 지금은 괜찮아. 근데 여기에 밑에 있는 메인에다가 포지션 같은 걸 주시잖아요. 포지션 렐러티브 줬어요? 방송이 끊겼다고? 아, 잠깐 끊겼나요? 네네. 아, 방송이 끊기기도 하는구나. 이게 망을 사용해서 그래. 이게 인터넷 망이.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여러분들 지금 여기 안 보여요? 하단 메뉴. 지금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이 메인 밑에 있는 게 메인이죠. 메인 박스에다가 지금 렐러티브를 빼고 잠깐 다시 해볼게요. 색깔을 넣었어요. 빨간색을 일부러. 그리고 마우스를 올려봤더니 얘가 잘 위로 잘 디스플레이돼서 나와요. 그런데
얘한테 렐러티브를 주면 포지션을 주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온 게 위에 와요. 그래서 위치 관계가 생겨버려요. 밑에 있는 게 이제 포지션을 뭐 여기다가 주고 위치 관계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상위에 있는 얘는 있어요. 상단에 있는 얘, 제일 높은 애, 탑. 얘네들한테 Z 인덱스를 높이 주는 게 일반적이에요. 이렇게 높이 주시면 마우스 올라갔을 때 밑에 있는 애들이 포지션이 생겨서 위치 관계가 갑자기 생겨서 위로 올라가는 순간에도 얘는 항상 위에 내려오고 이렇게 메뉴 같은 것들이 내려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얘를 Z-인덱스를 메뉴로 주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아예 Z-인덱스를 탑에다가 주고 갈게요. 밑에 있는 애가 포지션이 내가 볼 땐 생길 것 같거든요. 네, 얘가 무슨 역할을 하느라고 여기다 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지만 그렇게 준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탑에다가 이렇게 줍니다. Z-인덱스 주면서 제가 설명 간단히 쓸게요. Z-인덱스 Z 끄끄끄끄 왜 이렇게 많이 주냐? 무슨 얘기냐 이거? 보통 하위 형제 요소가 포지셔닝 스태틱이 아닌 경우 먼저 만든 요소, 먼저 그려진 요소는 아래쪽에 딸리게 됩니다. 아, 이것도 잘 안 보이죠, 지금? 아, 네. 잘 보이게 이렇게 쓸게요. 따라서 일반적으로 세상의 메뉴 박스를 Z 인덱스로 상단에 올려놓습니다. 상위를 줍니다. 상위를 주기 위해 높은 숫자를 세팅합니다. Z 인덱스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기 왜 9999, 뭐 이런 걸 이렇게 많이 주냐. 보통 이렇게 좀 숫자를 많이 주거든요. 그런 이유가 그래요. 그래서 보통 하위 형제 요소가 포지션 스태틱이 아닌 경우에 먼저 그려진 요소는 아래쪽에 깔리게 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최상위 메뉴 박스를 Z-인덱스로 상위를 주기 위해 높은 숫자로 세팅한다라는 게 Z-인덱스를 높이주는 이유입니다. 이것도 하나 일단 이해를 해 놓으시고 그런 조치들을 하고 가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상단은 어느 정도 이것저것 해가지고 좀 끝난 것 같아요. 네. 상단은 끝이 나다. 네, 여기까지 정리해 놓으시면 이번 시간이 클로징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